안녕하세요. NBA를 바싹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오늘도 알찬 경기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유석주입니다. 오늘도 최영길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기준 27일이었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128대 126으로 OKC가 승리하면서 시리즈 3대1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동시에 홈에서 OKC는 파이널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오늘 경기는 이번 시리즈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진짜 끝까지 좀 긴장하면서 봤던 몇 안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 전에 제가 약간 양해드릴 게 제가 오늘 사실 온라인 교육이랑 동시에 보면서 몇 장면을 다 유심히 보지 못했어요.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타임라인별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저를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타임라인별로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좀 해왔거든요. 믿겠습니다. 네. 이거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긴장이 하나도 안 되다가도 그때부터 긴장이 좀 돼요. 자, 어쨌든 경기를 타임라인별로 그리고 선수별로 좀 뜯어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쿼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긴 OKC 입장에서 먼저 경기 초반을 되돌아보자면 위원님께서도 이전 경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OKC는 같은 방식으로 2번 이상 지지 않는 팀이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대승했던 직접 3차전에 보면 경기 초반부터 셰이 기르스 알렉산더가 핸들러로 나서면 미네소타가 극한의 압박 강도를 유지했어요. 이게 앞선 수비는 물론이고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 심지어 고베어까지 3점슛 라인 근처로 끌어들이면서 바짝 라인에 끌어올려서 스가의 실책을 유도했고 이걸 다 미네소타가 직관적인 득점으로 연결 지으면서 초반부터 분위기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OKC 입장에선 이걸 의식 안 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 보면 셰이가 공을 굉장히 빠르게 간결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몇 번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좀 흥미로운 기록을 찾았는데요. 이날 SGA의 기록을 보면 1쿼터에만 13.4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근데 경기 시작하고 7분경이 될 때까지 득점 없이 어시스트만 3개를 기록합니다. 특이한 게 이 어시스트가 전부 3점으로 기록이 됐어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스가한테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전술을 준비했는데 이 선수의 손끝에서 3점이 창출이 되니까 강제로 수비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고 코트를 넓히니까 그때부터 셰이가 내리 13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윌리엄스도 이 옵션으로서 넓어진 코트의 이점을 누리면서 셰이랑 같이 13점을 기록했어요. 아무래도 수비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OKC가 랜드리랑 고베어를 핸들러들이 헌팅을 해도 다른 선수들이 도움 수비를 가기 힘들었고 저는 이게 또 OKC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위원님은 또 이 1쿼터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 말 그대로예요. 1쿼터는 일단 초반은 제이덥이 좋은 활약을 했고 또 스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피켓롤 한번 시도했는데 10분경에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공간을 좀 바꿔보는데 사이드에서 피켓롤 한다던가 MT 사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보면서 초반에는 일단 공간을 벌리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진짜 제이덥이 오늘은 정말 잘해줬다. 우리가 예전에 이 옵션은 좀 약하지 않냐 했는데 오늘은 다른 팀 가면 1옵션도 해도 되겠다. 그럴 정도로 초반부터 잘해줬습니다. 아무리 SJ가 패스를 간결하게 뿌려서 압박을 분산시킨다 한다더라도 이 패스를 받는 선수가 득점을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다시 코트는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제이덥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미네소타 입장에서 경기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날 에드워즈가 뛸 때 OKC가 에드워즈랑 같이 뛰는 주전 구간에서는 루겐츠 노트를 벤치랑 섞이는 구간에선 알렉스 카루소 등을 붙이면서 진짜 악착같이 에드워즈를 틀어 막았어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는 에드워즈랑 도트를 45도나 코너 쪽으로 빼서 약간 미네소타가 일부러 4대4처럼 농구한 장면도 몇 번 연출이 됐단 말이죠. 위원님 입장에서 이 쿼터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도트가 정말 스크린 잘 빠져나가면서 끝까지 잘 따라붙더라고요. 수비수가 왜 이 선수가 좋은가, 왜 좋은 수비수인가를 제대로 보여줬고요. 거의 스크린을 걸리지 않고 제대로 따라가는 장면이 계속 나오면서 일단 에드워즈 괴롭히는 데 성공을 했고 지난 경기와는 어떻게 보면 반대죠. 그러니까 지난 스가가 당했던 거를 오늘은 OKC가 보여주면서 에드워즈가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전반에 별로 활약이 거의 없었죠. 일단 야투가 시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미네소타가 4대4 플레이를 일부러 빼놓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의 이제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봤었는데 근데 웃긴 게 이날 공격에서 이제 가장 역동적인 에드워즈가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핸들러로 대신 나선 디빈첸조와 랜들이 좀 실책 파티를 벌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잡은 게 랜들이에요.
그 이번 시리즈에서 위원님 희대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2차전 내내 그냥 랜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날 이제 랜들의 기록이 5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 근데 야투율이 14%였습니다. 3점 하나도 없었고요. 실책만 5개였는데 경기 첫 야투를 집어넣고 이날 경기 쭉 야투가 없었어요. 이 부분을 좀 위원님이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격이 어차피 랜들이 기복이 심한 거는 이번 시리즈에서 드러났고 이미 다 알고 네. 있죠. 게다가 오늘 저번에 제가 셰이 길겨스 알렉산더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네네. 예, 스크린을 바꿔보자 네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 랜들 공략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랜들은 수비에서도 시달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요. 아, 네. 예, 예. 그러면서 그 아무래도 수비에 부담이 있으면 공격에도 이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 OKC 수비가 진짜 기가 막혔던 게 이날도 페인트 존에 들어오는 랜들이 딱 드리블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도움 수비 가고 트랩 가고 홈그램 붙여서 막고 이런 장면들이 저는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 진짜 랜들을 흔히 말하는 조지려고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것들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3점이 안 터지면 미네소타는 이 시리즈를 볼 희망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날 미네소타의 좀 외곽포는 어땠을까요? 미네소타의 외곽이 오늘 잘 터졌죠. 특히 벤치구들이 뭐 잘해줬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 디빈첸조, 리드 다 3점 오늘 괜찮았어요. 벤치에서는 정말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OKC 역시 외곽이 잘 터졌어요. 뭐 코너 3점뿐 아니라 도트의 3점, 뭐 홈그랜의 3점 이런 것이 터지면서 특히 그 OKC 같은 경우에는 상대 그 셰이 길겨스 알렉산더를 미네소타가 막는 방법이 갭 디펜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갭으로 좁혔을 때 45도로 빼주는 거 이거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홈그랜이 오늘 굉장히 잘 넣어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미네소타도 3점이 잘 들어갔지만 OKC도 잘 들어갔다. 결국은 금방 치고받으면서 점수차는 적었고 좀 더 확실한 에이스가 활약을 했던 OKC가 이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 사실 이 제이덥 그리고 SGA는 늘 1, 2옵션으로 이제 압박을 받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코트가 넓어지기 위해선 두 선수가 흔히 말하는 날아다니는 걸로는 미네소타의 수비벽을 완전히 깨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경기의 또 다른 그 승리 요인 중 한 명이 홈그랜입니다. 전반전에 홈그랜을 위원님이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에 10점에 5리바운드 3점슛 2개 중에 하나. 그 3점슛이 바로 그 45도에서 한 3점. 그리고 오늘 보면 스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스크린을 바꾸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바꾸면은 고베어 골밑에 있으면 돌파해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은 고베어가 막는 선수는 홈그랜이에요. 홈그랜 3점이 돼요. 3점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끌어낼 수 있죠. 그럼 공간이 더 벌어지고 랜들은 수비 못하니까 스가는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홈그랜의 위치, 홈그랜의 그 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스가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날 고베어를 보면서 떠올렸던 게 그 느바비큐에서도 본 채널 컨텐츠 주제를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베어가 올해 수비수상을 굉장히 많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평가받냐를 생각해 보면 이 선수가 페인트 존에 혹은 림 근처에 있을 때는 굉장히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는데 이 선수가 조금만 핸들러랑 붙어 있거나 3점슛 근처로 나오죠. 압박을 하는 거 외에 상대랑 붙어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이 선수는 늘 수비 약점을 노출을 하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3차전에서는 아예 바짝 붙어버리니까 그 약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SGA랑 고베어랑 붙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슬슬 이 선수가 고질적으로 드러낸 단점들이 계속 보여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OKC가 홈에서 파이널로 가는데 계속 이 고베어에 대한 약점을 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새로 들고 온 수비가 이 쿼터에 나왔었죠. 고베어를 가운데 탑에 세우는 3-2 존인데 우리 흔히 SK가 하는 것처럼 드랍 존이라고 많이 부르는 포인트 드랍 존이 나왔었어요. 근데 고베어는 아무래도 가드 압박이 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거 공략도 OKC가 사실 처음 보는 수비인데 잘했습니다. 케니치 윌리엄스하고 셰이 길겨스 알렉산더가 피켄롤하고 수비가 찌그러지니까 45도에서 3점 슛 월러스가 3점이 넘는 장면으로 깨는 장면이 나왔고 계속 이런 수비를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홈그랜 3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무래도 그런 약점을 보완해 보려고 준비를 했지만 이걸 깨버렸다. 이게 오늘 그러니까 OKC는 승인이라고 저는 승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OKC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 만한 작전들을 준비해 왔는데
카드 게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네. 영상에서 이거를 예측한 것처럼 OKC가 깨버리니까 그냥 전반전에 미네소타가 계속 약점을 노출하면서 그냥 경기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다니엘스가 계속 공격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 간격을 그래도 유지해줬다. 이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분 25초 보면은 이제 랜들 상대로 포스트업 아예 그 랜들 상대로 시에 길저스 알렉산더가 매치업 헌팅해 버려가지고 3점 꽂는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이때 장면을 보면 아마 홍그랜이 외곽으로 고베어 끌어내는 장면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랜들이 수비의 부담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것이 공격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전반 내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아 그렇군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랜들의 야투 감각이 좀 무뎌진 것도 맞지만 이것과 별개로 OKC가 공격에서도 계속 랜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경기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초반에 스카가 공격을 많이 안 했지만은 시에 길저스 알렉산더의 공격이 점점 살아나면서 오늘 뭐 40점 넣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마 다음 경기에서는 이에 대한 보정을 미네소타도 해야 되겠죠. 예. 야 진짜 이렇게 보니까 미네소타는 뭐 지난 영상에서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야, OKC 상대로는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네요. 이게 좀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패를 먼저 당한 팀이 시리즈를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게 카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카드 싸서 2번을 진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다른 카드를 냈는데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2연패를 당한 거잖아요. 세 번째 경기 때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서 깼지만은 그 카드를 이기는 카드를 또 OKC가 보여주면서 이겼고 다음에 미네소타가 뭔가를 하겠지만은 카드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예,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을 앞서는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사실 3차전 이겼던 것도 보면 고베어를 3점슛 라인으로 바짝 끌어붙여서 핸들러랑 같이 압박을 해서 실책을 유도한다는 게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고베어를 계속 그렇다고 3점슛 라인 바깥으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5차전에서 5차전 맞나요? 5차전 그렇죠, 맞죠? 5차전이죠. 5차전에서 고베어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게 될까요? 저는 이 지역 방어 그래도 한 번 더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2, 3 지역 방어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때 3차전 때 이길 때 보면은 사실 OKC가 지역 방어 대처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안 됐죠.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라인업에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이냐. 사실 지역 방어 아까 딱 3-2 쓰자마자 카루스가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물론 이용을 안 했지만은 카루스가 없을 때 지역 방어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라인업에 따라서 오늘 OKC의 대응이 빨랐기 때문에 이긴 거지. 만약에 지역방을 못 깨게 되면 우리가 2라운드 때 보면은 지역방을 못 깨가지고 잡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깔 것이냐, 누가 나와 있을 때 깔 것이냐, 우리가 어떤 라인업일 때 지역방을 할 것이냐,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지긴 졌지만 점수차는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미네소타가 후반전에 좀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OKC는 전반전에 잘 됐던 내용을 후반전에도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미네소타 다른 선수들이 야투를 이제 터져주면서 추격을 하긴 했는데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간결하게 볼 처리를 하고 아이솔레이션 할 때는 랜들이라든지 고베를 계속 바깥으로 끌어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날 보면 에드워즈가 3쿼터에 보면 3점슛이 들어간 게 없어요. 야투도 5개 중 2개만 들어가면서 정교한 공격을 하지 못했지만 전반전에 없었던 에드워즈가 3쿼터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역동성이 살아났다고 좀 봤거든요. 특히 이게 드러났던 게 미네소타가 에드워즈 중심으로 투맨 게임을 진행하면서 오프볼로 핀 스크린을 걸어줘서 코너에 있는 선수에게 계속 오픈 3점을 창출해낸 거. 저는 이게 좀 추격의 시작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은 3쿼터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그 코너 쪽이 약점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코너 점 3점이 잘 터졌어요. 하지만 에이스가 상수가 돼야 될 선수가 상수 역할을 못한 게 컸죠. 그쵸. 그래서 후반으로서 미네소타는 앤서니 에드워즈를 살리려고 약간의 변화를 줬어요. 네. 아까 말한 공격법도 있었지만은 45도에서 에드워즈가 공을 받자마자 곧바로 드라이브 들어가는 다운힐 드라이브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던가 그것이 효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분 18초 경에는 돌파 후에 레이업까지도 넣었고요. 네. 이렇게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앤트맨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접전이 됐었죠. 오늘 경기 뭐 OKC가 이겼지만 쉽게 이긴 경기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진땀승이었고 3쿼터는 굉장히 접전이었습니다. 막판에는 동점 상황도 나왔었고 역전과 동점 막 주고받으면서 3쿼터까지는 솔직히 누가 이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동점까지 맞췄으니까 실제로. 근데 여기서 이제 OKC가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건 제이덥 그리고 홈그랜의 주도하는 화력전이 끝까지 꺼지질 않았어요. 사실
에드워즈가 득점을 못해도 미네소타는 계속 코너 3점 슛을 집어 넣으면서 에드워즈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OKC는 코너 3점 슛 주는 거 괜찮아. 그래도 에드워즈의 최대 압박 강도를 높게 유지해서 쟤한테만 득점을 주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동작을 맞추긴 했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에드워즈랑 랜더를 터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졌다고 봤는데 4쿼터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4쿼터의 키워드는 역파작이었어요. 계속 득점을 주고 받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됐는데 이 역파작을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좀 OKC가 어떻게 보면 덴버 시리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자유투 작전이 나올 때마다 먼저 파울을 걸어버려서 이제 상대의 기회를 소멸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역파작 제가 감독이라서 쓸 것 같고요. 네네. 일단 근데 그 4점 차로 만들 상황에서 그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의 자유투 하나 놓치면 3점 차가 되는 게 굉장히 위기였고 어떻게 보면 빌미를 준 거죠. 네. 근데 마지막에 막 계속 자유투 넣고 파울하고 파울 작전하고 네. 자유투 넣고 파울 작전하고 작전하고,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은 줄어드는데 시간이 결국은 이기는 팀의 편이니까 점점 유리해지는 거고 마지막에는 좀 아쉬운 상황이 나죠. 0.1초가 남은 상황에서 실책을. 실책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조정이 돼가지고 0.3초가 됐지만 사실 0.3초 만에 잡아서 넣는 건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상황이기 때문에 시리즈가 끝난 상황이 났고 그때 결국은 작전 시간 관리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작전 시간이 없어서 무리하게 오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결국 감독이 작전 시간을 얼마나 관리하느냐 그리고 챌린지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오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덴버를 상대로 했을 때 이 역파작이 실패로 갔잖아요. 마지막에 자유투 놓쳐가지고 홈그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네. 놓쳐서 웨스트브룩 잡고 나가서 이게 에런 고든의 3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를 내줬었는데 저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감독이면 흔히 말하면 쫄려가지고 이걸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데이건 헐튼 감독은 이 철학을 시리즈 끝까지 들고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너네의 기회를 없애버릴 거야. 이 멘탈 그리고 이 기조를 끝까지 이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재미없다라는 반응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상대방이 극적으로 3점슛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똑똑하긴 하지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루하게 파울라인 가가지고 잘 또 던지는 거니까 요 좀 재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위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향후에 개정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그 트위터를 봤는데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트위터로 이 역파작하는 거 없애버려야 된다. 경고권 하나 더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뭘 해도 그런 말이 나와요. 파울 작전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4쿼터 2분 이내 남을 때 두 번째 파울부터 자유투잖아요. 예전에 네. 그런 게 없었을 때는 파울 하나도 안 하는 팀은 파울 작전하려고 계속 파울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파울부터 자유투를 주는 걸로 바뀌었고 NCAA 토너먼트나 NCAA 보면은 원래는 그 7개 이후부터는 자유투가 무조건 원앤드원이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는 거예요. 하나 1구 놓치면은 우리 공이 될 공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룰이 바뀌어가지고 7개부터 9개까지만 원앤드원이고 그다음부터는 투샷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불만이 생기면은 그에 대한 룰을 바꾸겠죠. 근데 저는 재미에 따라붙을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따라붙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룰 상황에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별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사실 이 핵 작전 있지 않습니까? 자유투가 약한 빅맨한테 핵으로 이제 먼저 파울을 하고 자유투를 못 넣게 유도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가져가는 이 작전도 사실 한번 개정이 됐잖아요. 이것도. 진짜 이상하다 생각하면 개정을 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는 플레이를 하는 거고 뭐 재미없다고 느끼면은 리그에서 바꾸겠죠.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룰을 개정할 정도의 임팩트는 위원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혹시 위원님 끝나고 SJ 인터뷰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이게 SJ가 인터뷰를 딱 합니다. 사람들이 너 자유투 치터, 그러니까 자유투를 계속 집착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너를 자유투 집착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SJ가 이거 나 이번 시즌보다 자유투를 더 많이 던진 시즌도 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OKC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져서 그렇다. 라는 약간 좀 대담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미리 설레발을 쳐보겠습니다. 5차전 OKC가 이제 홈에서 파이널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5차전은 어떤 양상으로 좀 전체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5차전도 오늘 경기처럼 저는 접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탈락 위기이기 때문에
미네소타도 뭔가 보정을 하고 나올 거고 OKC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끝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건 이 홀스의 랜들입니다. 그 이동환 선배님도 한번 다루셨던데 이 짝수차 경기에서 랜들이 되게 못하고요. 홀스차 경기에서 되게 잘해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내내 그랬나요? 아니 적어도 이번 시리즈는 그랬습니다. 이번 시리즈 1차전의 랜드를 보면 지금 제가 적어왔거든요. 1차전 28점, 야투 69%. 그리고 2차전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랜들이었고 3차전은 24점에 야투 60%. 굉장히 준수한 활약이었거든요. 근데 1차전도 전반에만 잘했지 후반에는 못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결국 지는 거지. 볼륨이 확보가 돼서 제 생각에는 설상 미네소타가 지더라도 5차전의 랜들은 굉장히 또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베어 랜들 한 번씩 다뤘으니까 5차전의 에드워즈는 어떨까요? 좀 조정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예, 오늘 스카가 살아난 것처럼 다음 경기에서는 앤트맨도 살아나겠고 초반부터 주도적으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락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은 내가 욕먹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수비수 하나를 떨궈주는 게 중요했죠. 오늘도 보면은 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수비를 떨궈주기 위해서 별의별 작전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뭐 밑으로 4명 다 끌어놓고 그다음에 올려보내서 피켄롤 한다던가 그러면 동수비 밑에 있기 때문에 못 오잖아요. 뭐 그런 플레이를 한다던가 이렇게 상대방이 힌트를 주잖아요. 예, 똑같이 우리 앤트맨을 살리기 위한 공격을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앤트맨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에 관건은 이제 상대에 맞추는 전술을 짜는 것보다 저는 에드워즈 개인이 어떻게 이겨내냐에 따라 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직전 영상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앤트맨이 지난 시즌까지는 드리블을 굉장히 줄이고 좀 효율적인 공격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또 이번 시리즈 3차전은 이겼을 때 보면은 드리블 횟수를 굉장히 높이면서 승리에 대한 힌트를 줬고 SJ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전에 개인이 압박 강도를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또 다시 돌아온 4차전에서는 간결한 패스를 먼저 하면서 어시스트를 쌓아가면서 공격 코트를 벌리고 이후에 좀 헌팅을 하면서 득점을 쌓아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카드는 다 보여진 카드이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앤트맨으로서 그러니까 한 팀의 백코트를 이끄는 에이스로서는 이제는 상대 수비는 중요하지 않다. 에드워즈 개인이 좀 어떻게 이겨내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날 경기 또 보면 SJ가 아무리 그 자유투에 대한 이슈가 많은 선수여도 저는 오늘 SJ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날 SJ의 활약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40점 넣고 거의 트리플 더블 한 가까웠죠. 선수, 예. 네. 뭐 MVP 왜 탔는가를 보여주는 경기였다라고 보고요. 예. 지난 경기 한 경기 부진했다고 해서 예. 못할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은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잘해줬다. 예. 사실 오늘 경기 보면은 어려운 경기였어요. 접전이었고 클러치까지 갔었고 상대방이 3점슛 잘 들어갔었고 상대방이 또 공격 리바운드를 엄청 잡아냅니다. 잘 잡아냈죠. 56.8%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 기화에서. 얘네 그 OKC는 수비 리바운드를 47.6% 1%밖에 못 걷어낸 거예요. 그리고 세컨 찬스 포인트도 30점이나 상대가 넣었는데도 이걸 잡아낸 거예요. 예. 그건 클러치 힘이거든요. 클러치 득점만 보면은 18대 11. 클러치에서 OKC가 3점슛 6개 중에 5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치도 강하다. 그러니까 길저스 알렉산더도 넣었지만은 다른 선수들도 도와주고 결국 OKC가 왜 1등을 했는가? 그리고 왜 이 시리즈를 앞서고 있는가를 오늘 클러치에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SJ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 모두 왜 본인들이 리그 1등 팀이고 가장 압도적인 우승 후보인지 논란 없이 실력으로 이번 경기 그렇죠. 증명을 했다. 제이든 맥다니스가 오늘 3점 잘 넣고 또 벤치에서 디빈첸조, 리드, 니킬 알렉산더 워커까지 잘했으면은 원래는 미네소타가 이기는 경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제일런 윌리엄스 34점 넣고 홈그랜 21점 넣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40점 넣으면서 이겼잖아요. 네. 벤치도 못하지 않았어요. 카루소 10득점. 카루소는 수비도 굉장히 잘했고. 굉장히 잘했죠. 네. 다른 벤치 멤버들도 굉장히 잘했어요. 케니치 윌리엄스. 오늘은 사실 하텐슈타인을 일부러 많이 안 썼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스페이싱을 넓히기 위해서. 아이사이아 조도 오늘 잘했고. 그런 거 보면은 OKC는 카드도 많고. 네. 그 선수들이 나와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 걸 잘 알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 간의 이해도와 이 팀원 간의 전술적인 상황들의 쓰임새가 OKC가 또 다채롭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뭐 사실 벤치 대결에서 오늘 벤치 득점이
앞선 쪽은 또 네, 앞섰어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벤치 득점이 27대 64 거의 세 배는 아니고 두 배 반? 그 그쵸. 정도 차이로 어쨌든 압도적인 미네소타가 차이였죠. 더 많았어요. 네네, 미네소타가 근데도 잘했죠. 이겼잖아요. 그거는 결국 주전들의 힘. 특히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리고 원투펀치, 쓰리펀치까지인 제일런 윌리엄스 그리고 챗 홈그랜. 결국 아무리 벤치가 잘해봤자 주전들이 그렇게 잘하는 팀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예. 그럼 관건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미네소타 앤트맨과 랜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리고 SGA 그리고 동료들을 비롯한 OKC가 미네소타의 3점을 얼마나 잘 틀어 막느냐가 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5차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저는 오늘 고베어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고베어가 다음 경기에 만약에 출전 시간이 줄더라도 오늘처럼 해야 됩니다. 공격 리바운드 오늘 7개 잡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세컨 찬스 포인트로 엄청 연결했거든요. 이런 부담을 계속 안겨야 되고요. 핫앤슈한 타임 나와라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플레이를 해야 되겠고요. 물론 오늘은 끝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렇게 불러내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다른 카드 마지막에 남아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걸 쥐어짜서라도 다음 경기를 잡아야지. 어차피 엘리미네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카드 아껴둘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든 다음 경기에서 물론 적지라서 쉽지 않겠지만은 미네소타는 배수의 진을 치고 올 시즌 이제 집에 가기 싫잖아요. 특히 앤트맨 같은 경우 이번에 지면은 또 욕먹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다음 경기 잘해야죠. 욕을 시켜서라도 사실 저희가 뭐 SJ 얘기만 했습니다만 앤트맨도 사실 악플의 지분을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또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앞으로는 카드를 얼마나 잘 꺼내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했던 것들을 상대에게 얼마나 잘 몰아붙이냐도 좀 승리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